59분이니까. 메시지 다 보여요? 비행기 날아가고 됐지? 그래서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아쌤과 함께하는 취미 그림책 리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개나리도 있고 또 저희 뒤에 또 리본이 있고 하죠. 네, 오늘은 바로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추모해야 할 세월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책들도 그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할 책은요. 저 이번 주 책엄마로 있으면서 책을 계속 읽어주고 있거든요. 무슨 책이냐면요. 세월 1994-2014. 요 1994-2014 요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에 나오는 이 배의 탄생일이 그 연도가 1994년이었거든요. 근데 2014년에서 멈췄어요. 네. 이 배가 바로 세월호입니다. 자, 이 책은요, 문은학을 바꿔놓은 그림 노란 산상에서 펴냈는데요. 자,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를 지나갑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월호의 원래 이름 뭘까요? 나미노우에호. 바로 일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배가 우리나라로 넘어왔어요. 왜 넘어왔냐면요. 이 배가 18년 동안 엄청 오랜 운항을 했거든요. 이제 쉬어야 될 텐데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 와서 뜯기고 고쳐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싣고 더 많은 짐을 실어서 왜? 이윤도 얻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목적 하에서 그렇게 뜯기고 떼어지고 다시 조립이 되면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안녕사가 제대로 됐을까요? 그러진 않았어요. 네. 그 나미노우에호는 세월호로 이름을 바뀌어서 우리나라를 인천과 제주를 주 3회 왕복하게 되는 배가 되었고요.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수명이 다한 배를 그렇게 억지로 끌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이 배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신호가 없었냐? 신호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벚꽃이 피고 이렇게 개나리가 피던 4월 그 날에 사람들은 짐을 싸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는 꿈을 갖고 막 갑니다. 이 아까 신호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신호였냐면요. 배가 기우뚱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이렇게 기우뚱하면서 짐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계단이 망가지는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세월호가 이제 그만 너무 위험해 라고 자꾸 신호를 보내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배로 띄웁니다. 2014년 4월 16일, 4월 15일 저녁에. 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지만 그냥 안개가 엄청 꼈었거든요. 그런데 안개가 꼈지만 이 배는 출항을 하죠. 그리고 2시간 조금 넘게 늦은 시간으로 출항을 했지만 그냥 갑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뒷날 아침 4월 16일 아침에도 바다는 잔잔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8시 45분. 3등 항해사의 지시에 따라서 조타수의 조작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5도 그리고 방향을 틀었는데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또 틀었는데 그때 급선을 하면서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안에 있던 짐들과 사람들이 엉키게 되는 사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아이들과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나빴다 라고 하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바로 어떤 장면이냐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셨을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라는 방송에 나온 것과 그리고 헬기와 경비정이 도착했을 때 이 선장과 선에 먼저 탈출했던 이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애들이 정말 나빴다 라고 했었어요. 제가 책 읽어줄 때.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어줄 때 어린 아이들이기 때문에 2014년보다 후에 태어난 친구들도 많아서 세월호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마주하고 이 장면을 마주하면서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대요? 왜 바다로 안 뛰어들었어요? 왜 먼저 도망갔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어른인 제가 해줄 수 있는 답이 없기도 하고 되게 미안하고 막 그쵸.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빴다라고 하는데 마음이 탁 그 돌로 맞은 느낌, 미안한 마음 여러 가지 막 감정이 섞이면서 여기가 막 콱 맞은 느낌이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또 이 안에는 수학여행을 노란 유채꽃을 보기 위해서 한라산의 그 아름다움 보기 위해서 봄바람을 맞기 위해서 친구들과 재밌게 보내기 위해서 수학여행 갔던 안산의 단원고 친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돌아오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돌아오지 못했던 많은 사람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던 선생님도 있었고 여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혹시 세월호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세월호에 대해서 들어봤냐고 물어봤을 때 모르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은 약간의 다큐멘터리라고 봐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학여행 갔던 친구들도 있지만 그 친구들 이끌었던 선생님들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이 친구를 구해내려고 했던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그 이야기가 그림책으로 나온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사가쌤께서 리뷰할 책인데요. 노란 달이 뜰 거야입니다. 그때 선생님이셨대요. 아빠가. 네, 그 아빠의 딸이 그때 9살이었죠. 그 딸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남겨낸 건데요. 아마 그 아빠를 추억하는 이야기들이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저희가 세월호 때마다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가쌤의 시선으로 이 책이 어떻게 읽혀졌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노란 달이 뜰까요를 이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기 노란 달이 뜰 거야라고 제목이 있는데 표지의 그림을 보면 노란 나비가 있어요. 그래서 노란 달과 노란 나비가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지 이건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제 해석 말고도 한번 읽어보고 또 다른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노란 달이 뜰 거야 전주영 이야기꽃에서 만들었습니다. 면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네, 면지 노란 나비가 이렇게 엄청 많죠. 여기도 노란 나비를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넘어가면 방 안에 아이가 혼자 있죠. 여기 메모지를 보면 회사 번호, 이모 번호, 엄마 번호, 삼촌 번호 아래에는 문단속, 가스불 S 보면 아이가 방 안에 혼자 오랜 시간에 있다는 걸로 볼 수 있는데요. 달력을 보면 딱 보이진 않겠지만 2014년 4월 달력이에요. 이날 4월 16일에 무언가가 적혀 있는데 방금 선생님이 읽어주셨듯이 선생님, 우리 세월호 참사 때 돌아가신 선생님의 날짜인데요. 아이는 오늘도 아빠는 오지 않고 나는 나비를 그려요 라고 말해요. 여기는 아이가 살고 있는 동네인데 동네에 나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나비를 아이는 따라가요. 사실 이 나비는 아이와 아빠가 함께한 공간이죠. 즉 추억의 공간인데 이곳은 슈퍼인데 엄마 몰래 아빠와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의 집의 단장이 아닌 남의 담장인데 아이가 낙서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남의 집 탐에다 낙서하며 목서라고 혼내면서도 근데 참 잘 그렸다 하면서 웃어주었던 그런 공간이죠. 그러니까 아빠가 참 아이 딸과 손잡고 다니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아빠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음으로 아마 그 친구들을 구하려고 했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아빠와 아이는 언덕 위에 도착합니다. 아무래도 낮에 출발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됐죠. 밤이 돼서 아이는 무서워졌는데 아빠가 이때 말을 해줘요. 걱정 말아라. 곧 달이 뜰 거란다. 하면서 이렇게
크고 멋진 달이 뜹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집들에도 빛이 환하게 노란 빛으로 불들었어요. 네네. 여기 보면 책에 처음에는 나비가 나왔다가 뒤편에는 달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가 엄마 품에서 자고 있죠. 그런데 오늘도 아빠는 오지 않았대요. 하지만 아이는 엄마에게 아빠가 언제 오냐고 묻진 않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노란 달빛이 아이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라는데 아마 노란 나비와 노란 달빛은 아빠의 모습이라고 보며 아이와 함께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이 책이 좋은 게 아까 선생님이 언급하셨듯이 첫 면지라고 하죠. 나비로 되어 있고 뒷장 면지는 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후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낮에는 나비로, 밤에는 별로, 언제나 아이의 곁에 있는 아빠의 모습을 그려준 것 같아서 전 이 책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기 나오는 그 친구가 어떤 네네. 아빠의 추억을 아빠 왜 안 와 하고 계속 슬픔에 잠겨있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나비를 보면서 그 나비를 따라가면서 아빠랑 걸었던 그 길, 계단, 뭐 추억하면서 아빠를 그냥 기억하는 것 같아서 되게 따뜻하게 저도 이 책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면지 뒤에 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별에게라는 그림책으로 이유를 받아서 리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 안녕달 작가님이 작가고 아주 따끈따끈한 신간인데요. 이 책은 아직 토닥에는 없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가라서 제가 얼른 개인 소장했던 책을 얼른 들고 나서 빨리 리뷰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들고 나왔고 그리고 이 세월호와 관련해서 이 노란색과 관련해서 리뷰해보면 너무 좋겠다라고 해서 다른 데서 오픈하지 않고 토닥에서 오픈을 합니다. 이 책은 별에게라는 안녕달 그림책이고요. 차은비서 냈어요. 앞에 보면 한 아이가 엄마의 자전거를 타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가는데요. 자전거 앞에 환하게 빛나는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여기 뒤에 표지에는 귤이 있거든요. 추측컨대 작가님 지금 제주도에 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만큼 풍경 하나하나가 되게 자세히 들여다본 현재 살고 계시면서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별에게라는 안녕달 그림책이고요. 할머니 휴가도 나왔던 그리고 여러 장면에 나왔던 이 안녕달 그림책에 나왔던 할머니 같아요. 그 학교 앞에서 한 할머니가 뭐 주섬주섬 이렇게 뭘 팔려고 하시는지 계세요. 근데 보면 노란 개나리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개나리꽃이 있고 아마 요즘 시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 이거 보면서 어릴 때 학교 앞에 병아리 팔았었거든요. 근데 그 병아리가 생각이 났어요. 할머니가 뭘 파시냐면 별을 파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별을 팔아보면 별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 그런데 이 별을 지금은 엄청 조그매요. 이 별이 그런데 점점 이제 커지는 일이 생기는데 그 중간에 제가 신간이라 많은 거를 소개 못 시켜드리는데 이 별을 잘 키우려면 달빛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 별이 커서 문 앞에 딱 있어요. 아마 산책도 잘 시켜줬나 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 별이 아까 손에 있던 조그만 별은요. 이렇게 귤밭을 환히 비춰줄 만큼 조금 더 커지고 문 앞에 두면 이렇게 환해질 만큼 이렇게 별이 켜졌어요. 그리고 계절도 지금 아까 개나리였다면 지금 찌르르 풀벌레가 울고 낙엽이 지는 가을이 되었어요. 제가 이 장면에서 선생님과 별이 이렇게 커지면 어떨까라고 했더니 우리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셨게요? 전기세가 안 나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MBTI가 티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한번 나눠보세요. 다른 분께도. 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아니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전기세가 안 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 그렇겠구나 라고 수긍하고 그 다음 생각 안 해봤어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저도 이렇게 별이 점점 자라요. 그리고 이 아이도 점점 같이 자라요. 별도 자라고 아이도 자라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고
남겨진 별은 여기 엄마랑 같이 내게 되는데요. 그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장면에서 이 장면이 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여기가 아마 섬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육지로 가고 남겨진 엄마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와봐야 될 것 같아 라고 딸에게 전화했는데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물들었어요. 네. 와봐야 될 것 같아. 무슨 일일까요? 엄마한테 전화를 받은 딸은 왔고요. 그리고 그 별은 이렇게 자라났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별의 모양이 아니고 되게 커다란 뭔가가 빛을 밝혀내는 그런 물체가 됐어요. 그리고 엄마의 전화를 받고 온 딸은 별아 하고 별을 부르고 내 엄마는 이 딸에게 왔니? 근데 엄마는 딸을 바라보고 딸은 엄마를 보지 않고 환히 비치는 이 별을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는요. 이 환하게 자란 별들을 보내줘요. 안녕, 잘 가.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왜 오늘 꼭 리뷰를 해드리고 싶었냐면 아까 이 딸 아이의 아빠를 향한 마음과 똑같았어요. 아빠를 기다리면서 엄마에게 보채지 않고 환하게 비춰진 노란 달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별 그리고 그 빛을 받는 나의 그 있는 방이 환하게 비춰진 거 보면서 아빠를 기다리는 마음이 그 안에 녹여졌다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이걸 보면서 누군가를 떠나보내지만 환하게 비춰진 그 별을 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따뜻하게 슬프긴 하겠지만 다른 마음으로 자리 잡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마음은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혼자 보내지 않고 같이 기억을 하면 이런 커다란 마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같이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사고도 있었고 근데 그걸 같이 기억하면서 같이 떠올려 보내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리뷰해 드렸고요.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리뷰할 그림책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이 그림책을 고른 이유는 딱 보았을 때 제가 꼼꼼히 보지 않으면 이 원 안에 무언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스스로 탐색하면서 읽어야지만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에 이 책을 봤을 때 좀 캄캄하고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 책을 고르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보통 밝은 분위기라면 즐겁겠구나라고 해서 굳이 원인을 찾지 않아요. 하지만 어두운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왜 어두울까? 아니면 정말 두려운 걸까? 슬픈 걸까? 불안한 건가? 싶어가지고 더더욱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네. 응시고 그림 김희훈 필무렵에서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없어요, 여러분. 네. 여기 보면 정말 어둠으로 가득한데 밝게 작게 빛나고 있는 동그라미 2개가 있어요. 자, 점점 가까워지니까 실물이 보이죠? 네네. 보면 바로 바다 거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바다 거북이는 거기 있었구나 라면서 무언가를 찾았어요. 빛 한 줄기 안 드는 곳에 또 누가 온다는 말이니 아주 깜깜한 거죠. 네. 그러면 아무도 안 와 라면 거북이가 정말 딱 단절하게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거북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보이는데 이번에는 작게 밝게 빛나고 있는 5가지 무언가가 있죠. 거북이는 이 무언가에게 따라오렴이라면서 자기가 안내자 역할을 해줘요. 보면 분위기가 반전이 들렸죠. 많이 달라졌는데 선생님은 이걸 보시고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사실 이 책을 봐가지고 이게 뭔지 알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이걸 보고 뭘까라고 진짜 네. 처음에 읽었을 때 이게 뭐지? 왜냐면 거북이가 따라오라고 했는데 뭔가 또 새로운 분위기, 이건 그쵸. 어둠에서 다른 거잖아요. 이게 뭘지라고 맞아요. 되게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닷속에서는 볼 수 네, 없는 맞아요. 그런
풍경인데 바로 불꽃놀이 음. 현장입니다. 사람들이 카메라로 열심히 촬영하면서 불꽃놀이를 응시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서 여성이 열심히 관중을 향해 가리키면서 설명을 해줘요. 관중들의 표정은 다양하죠. 즐거워 보이고 놀란 표정도 있어 보이고 누군 또 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런 표정도 보이고요. 네. 이곳은 소주관에서 열리는 무대 행사 같은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사람들의 표정이 갑자기 달라져요. 보면 불안, 의심, 두려움, 다양한 표정들이 있죠. 보면 이번에도 또 만나는 실루엣. 아까 네. 만나보았던 네. 바다거북이. 네, 바로 바다거북이인데요. 바다거북이의 눈을 자세히 보시면 저희가 노란 네네, 리본이죠. 맞아요. 뒤에도 있는데 바로 세월호 네네. 참사를 상징하는 그런 노란 리본이에요. 네. 거북이는 세월호 참사 또한 응시해달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엔 깨끗했었거든요. 네네. 거북이 등이. 근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여러 가지 이렇게 따개비라든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만큼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얘긴데 벌써 저희가 세월호가 11년이 됐으니까 네. 네. 시간이 흐른 것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것 또한 보이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뭐 작고 동그랗게 빛나는 두 개는 거북이의 눈이었잖아요. 약간 5개인가 또 있었죠. 네, 맞아요. 이번에는 5개인데 이 5개는 바로 세월호 때 실종되었지만 아직 맞아요. 찾지 네, 못한 못했던, 네, 맞아요. 5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무언가라고만 하고 정확히 설명을 안 했는데 자세히 보면 이 원이 창문이에요. 그리고 이 표지에 있는 넓은 게 배를 의미하는데 자세히 보면 창문 안에 5명의 사람이 창 밖을 네, 마치 맞아. 이 책을 보고 있는 독자를 응시하고 있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5분입니다. 네, 맞아요. 네, 저는 이 그림책이 매력적이라고 느껴진 게 보통은 책 제목이랑 지은이, 출판사가 앞에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책은 다른 그림책들과 다르게 이쪽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이 그림책은 뭔가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응시라고 하죠. 맞아요. 맞아요. 몰입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았을 때 몰입, 응시처럼 작가님께서도 세월호에 대해서 응시하면서 꾸준히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위도를 좀 더 잘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져서 전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욕심일 수 있잖아요. 네. 책 표지도 드러내고 작가 이름도 내고 그런데 그 욕심을 다 버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그걸 응시하기를 원하셔서 그 욕심을 다 버리시고 제목도 안 나 있고 그리고 출판사 이름 아무도 안 나 있잖아요. 오로지 이 분들을 우리가 같이 응시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네.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번 읽었지만 역시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네, 벌써 11주기를 맞고 있는 세월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기억하려고 저희가 그 기념하여서 그렇게 그림책을 준비해 보았고요. 이번 11주년 11주기의 슬로건은 뭐냐면요. 기억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전히 세월호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실이 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점점점 세월호에 대해서 잊혀져가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않으면 그건 정말 사라져버리는 일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책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거기서 알고 있다면 또 나누고 공유해서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해서 반드시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오늘이 안전의 날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나리같이 노란 아이들 또 오늘도 저희 그림책 읽어주러 잠깐 우악 유치원 갔다 왔었거든요. 정말 작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길을 걸어갈 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어딜 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런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정말 노란 개나리꽃 보면서요. 다시 한번 그 사고에 대해서
참새에 대해서 응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위로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리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